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인데요.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그건 나이 들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전립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 1 전립선의 역할과 기본 기능.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립선이 도대체 뭘까요?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밤톨만 한 크기의 장기예요. 크기로 따지면 호두 정도. 보통 20g 정도 되는 작은 장기지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전립선액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립선액이 정액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자가 생존하고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영양분과 효소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요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치 덕분에 소변이 나갈 때와 정액이 나갈 때를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본문 2 전립선 비대증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다룰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의학 용어로 BPH, 즉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레이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비나인이 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아니지만 전립선이 커지는 증상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들면 거의 누구나 겪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에요. 50대 남성의 약 50%, 60대는 60%, 70대가 되면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거의 나이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질까요?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론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변하고 특히 DHT라는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서 계속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배뇨 증상입니다. 먼저 소변 보기가 힘들어져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고 소변을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도 흔한 증상이에요. 야간요라고 하는데 하룻밤에 2-3번 이상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낮에 피곤하고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급박요도 있어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급한 거예요. 화장실 찾기가 급해지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증상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참고 살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 있고 방광에 소변이 계속 남아있으면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 3 전립선염의 원인과 증상.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중장년층의 문제라면 전립선염은 젊은 남성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염 환자의 상당수가 20대에서 40대예요.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이에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고열과 오한이 나고 배뇨 시 심한 통증이 있으며 심하면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급 상황이니까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흔한 건 만성 전립선염이에요. 특히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이 원인이 아니라서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전립선염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세균 감염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과음, 자극적인 음식 등도 전립선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흔한 게 회음부 통증이에요. 회음부가 어디냐면 고환과 항문 사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묵직하게 불편하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배뇨 시 불편감이나 통증도 있고요. 빈뇨나 급박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타구니나 허리, 아랫배에 불편감을 느끼기도 해요. 또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사정시 통증이 있거나 발기부전, 조루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게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문 사전립선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전립선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70대, 80대가 되면 더욱 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진행이 느리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전립선암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일부 고령의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능동적 감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바로 이 느린 진행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의 초기에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립선암인지 비대증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암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뇨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고요. 배뇨 장애가 심해집니다. 뼈로 전이되면 골반이나 척추, 갈비뼈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림프절로 전이되면 하지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조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암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정말 좋아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 이상부터 정기적으로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PSA는 프라스테이트 스퍼시픽 엔터전의 약자인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뜻이에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어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본문 5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자, 여기까지 전립선 질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 왜 좋으냐면요.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거든요. 전립선도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운동은 면역력도 높여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거나 딱딱한 안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실 때는 쿠션이 좋은 안장을 사용하시고 1시간 이상 탈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장시간 앉아 있는 걸 피하세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이 압박을 받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걸어 다니세요. 회의 중에도 가능하면 서서 하거나 점심시간에는 짧게라도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봐야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서 방광과 전립선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배뇨 습관도 중요합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마세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이 됩니다. 또 소변을 볼 때는 완전히 비우려고 노력하세요. 잔뇨가 남으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만성 전립선염은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 요인이에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전립선암의 위험도 높일 수 있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과음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육식 습관과 전립선 질환의 연관성. 먼저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부터 볼까요? 토마토가 정말 좋아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도 좋아요. 등푸른 생선도 추천드려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는 걸 권장해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도 빼놓을 수 없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하는데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좋은데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좋아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박씨도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아연이 풍부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먼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줄이셔야 해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삼겹살, 갈비 같은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횟수를 줄이고 드실 때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은 고추, 마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양념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맵거나 짜게 먹는 건 피하세요. 카페인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잔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특히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술은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최대한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높고 첨가물이 많아서 전체적인 건강에 좋지 않죠. 본문 7 전립선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 그럼 이제 전립선 질환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진단 방법부터 볼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문진을 하세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가족력은 있는지 등을 여쭤보죠.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직장 수지 검사예요. DRE, 디저털 렉털 이그제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직장을 통해 전립선을 촉진하는 검사입니다. 전립선의 크기, 딱딱한 정도, 통증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한 검사긴 하지만 몇 초면 끝나고 통증이 심하진 않아요. 이 검제 시도 시계속 편집사로 전립선의 이상 유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 다음 PSA 혈액 검사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측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이하면 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정상 범위가 다르고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해요. 소변 검사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소변에 염증이나 감염, 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립선염이 의심되면 전립선 마사지 후 소변 검사를 하기도 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직장을 통해 초음파 기기를 넣어서 전립선을 자세히 관찰하는 건데요.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이상 부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PSA 수치가 높거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 즉 생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을 채취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립선암을 확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MRI 검사도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전립선암이 의심될 때 MRI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생검이 필요한 부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질환별로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면 일단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하지만 증상이 불편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가장 흔히 쓰는 약이 알파 차단제예요.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경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줍니다. 효과가 빠른 편이라 며칠 내로 증상 개선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약은 다서달파완원 효소 억제제인데요. 이건 전립선을 작게 만드는 약이에요. DHT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건데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수술은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 거예요.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도 많이 합니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요. 또 로봇 수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전립선염의 치료는 어떨까요? 세균성 전립선염이면 항생제 치료가 필수예요. 급성인 경우는 2에서 4주, 만성인 경우는 4에서 12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치료가 좀 까다로워요. 항생제 외에도 알파 차단제, 항염증제, 근육 이완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물리치료나 좌욕도 도움이 됩니다. 본문 8정기 검진의 필요성과 예방법. 솔직히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별 증상도 없는데 뭐 병원 가기 귀찮아 하시면서요. 특히 전립선 검사는 좀 불편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에 더 꺼리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정기검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전립선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 기억하시죠? 둘째, PSA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예요. 피 조금 뽑는 거라 전혀 아프지 않고 금방 끝나요. 직장 수지 검사도 몇 초면 끝나고요. 이 간단한 검사로 자신의 전립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언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남성은 매년 전립선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시작하셔야 해요.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세요.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지거든요. 그럼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총정리해 볼까요? 생활습관 측면.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장시간 앉아있지 않기,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식습관 측면. 토마토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등 전립선에 좋은 음식 섭취.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줄이기.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배뇨 습관. 소변 참지 않기. 배뇨 시 완전히 비우기.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섭취 피하기. 정기검진. 50세 이상 또는 위험 요인이 있으면 40세부터 매년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방문.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전립선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전립선이라는 작은 장기지만 남성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전립선 질환이 생각보다 흔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립선 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지금 바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식습관은 괜찮나요? 스트레스는 잘 관리하고 있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5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아직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이번 달에 병원 예약을 잡으시는 건 어떨까요? 셋째, 혹시 지금 전립선 관련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특히 남성 건강의 핵심인 전립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